안녕하세요. 호랑론변이란 무엇인가? 오늘은 제 14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목을 보시면 천명과 오상을 구분하는 한원진의 주장에 대한 이간의 비판이 되겠습니다. 주제는 일원과 이체이고요. 지난 시간에는 이간의 어떤 반론에 대해서 한원진이 그래도 상당히 이전에 비해서 상세한 반론을 제시하는 내용을 보았는데요. 오늘부터는 이제 이간이 정말 본격적으로 나름대로 조목조목 자기의 논리를 어떤 쟁점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 상당히 상세하게 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본격적인 이간의 반론이다. 오늘 내용부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한덕소, 덕소는 이제 한원진의 자이고요. 그러니까 한원진에게 보내는 그 이간의, 오야미간의 그 편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내용이 상세하고 긴 편인데 그래도 그 중에서 추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상당히 상세한 편입니다. 그래도 이 논쟁이 기본적으로 복잡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원문을 읽고 진행하겠습니다. 오상설, 레유의 수유, 성중, 소여, 황자조서, 급, 고명, 소여, 성중서, 이후, 기, 설, 상족, 우청, 합, 삼설이, 구, 교원. 이거는 사실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그 도입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일단 이거 따로 읽겠습니다. 오상에 대한 설은 레유 외, 그러니까 한원진이 그대가 보낸 편지 이외에도 반드시 우리가 이전에 많이 보았던 최성중, 최징후를 의미합니다. 성중이 황자조에게 주었던 편지, 그리고 그 한원진 그대가 성중에게 주었던 편지 등을 모두 갖추어야 그러한 뒤에야 그 설이 모두 서로 보완되어서 그 전모가 드러나니 전체를 알 수 있으니 청컨대 세 가지 설을 합하여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가르침을 구하고자 합니다. 라고 해서 이건 도입입니다만 그래도 이 논쟁의 어떤 맥락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뭐냐면 이제 대표적인 그 논쟁의 참여자는 이제 한원진과 이간이 되었지만 상당히 여러 문인들이 이 논쟁에 함께 참여하면서 의견을 나누고 그것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 이 상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그 말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서로 간에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이제 같이 맞물리면서 이 어떤 논쟁의 전모가 형성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럼 이후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이제 논쟁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레유알, 천명자, 초형기지칭, 오상자, 인, 기질지명, 명즉, 초연, 전설등리, 고, 무부전, 성, 즉, 수, 기질이, 부동, 고유, 편전, 차, 명여성, 불용, 무별야. 이건 말 그대로 그 한원진의 그대의 편지에서 이르기를이니까 지금 요 상단의 요 내용은 한원진이 주장했던 내용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 아래 내용이 이제 한원진의 자신의 의견이 제시되는 것이고요. 그래도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천명이라고 하는 것은 형기를 초월하여 칭하는 것이고, 오상이라는 것은 기질에 인하는 이름이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천명과 오상이고, 그리고 다시 명과 성이라는 이제 또 다른 대형 관계로 이제 설명해 나갑니다. 명이라고 하는 것은 초연하게 오로지 리만을 설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온전하지 않음이 없다. 온전하다는 겁니다. 성은 기질에 따라서 다르니, 그러므로 편전, 그러니까 요 순수하게 전적으로 리만 말하였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적으로 보편적이기 때문에 온전하지 않음 같은 것을 이제 말할 수 없었지만 이 명의 경우에는, 그런데 이 성의 경우에는 기질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치우치고 어떤 경우에는 온전해서 차이가 있게 된다라고 이제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두 가지
대응 구도가 나란히 성립하고 있습니다. 첫째, 초형기라고 하는 천명, 그리고 인기질이라고 하는 오상, 그리고 예전에 저희가 이제 다루었던 성삼층설의 내용을 여기 적용을 해보면 천명의 초형기라고 하는 것은 성삼층 중에서 1층에 해당을 하는 것이죠. 초형기의 1층. 그리고 오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문제가 되었던 1층의 순수한 리와 구분되면서도 기질로 인하여 성립하면서도 여전히 본연지성이라고 그렇게 한원진이 주장했던 바로 그 인기질 2층의 오상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마찬가지 동일한 구도로서 이 천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명, 그리고 순수한 리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고 개체에게 주어진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의 그 개체의 본성으로서 주어진 그 성, 그래서 천명과 오상이 1층과 2층이 대비되고, 마찬가지로 명과 그리고 성이 1층과 2층으로 대비되는 구도를 이제 여기서 다시 한원진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마찬가지로 이것도 한원진의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명과 성에는 구별이 없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한원진의 초점은 똑같은 리라고 할지라도 천명과 오상 그리고 명과 성은 다르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그 주장을 한 것이고,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한원진의 이간의 이제 반론이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절상례지 언명 즉시 본연지리, 언성 즉시 기질지성, 소원수다, 강령 제시의. 네, 번역해 보겠습니다. 3가 보내온 뜻, 보내온 편지의 그 취지를 곰곰이 잘 상세하게 생각해 보면 결국 무슨 말이냐, 결국 요약하면 이 뜻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명을 말하면 순수한 본연의 리, 절대보편의 리이지만 성을 말하면 기질지성이라는 것이니, 정말 이제 한원진도 길게 편지를 썼고 많은 주장을 했는데, 그래서 말한 바가 비록 많지만 이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요점이 되는 것은,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다. 다시 말하면 이 명과 성을 구분하고 천명과 오상을 이렇게 대비시켜서 설명을 했는데, 결국 그 말을 다시 정리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명을 말하면 본연의 일을 말할 수 있지만 성이라고 하면 기질지성이다. 이게 바로 실질적인 한원진의 주장이다 라고 지금 요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게 어떤 의미에서 이미,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이간은 한원진의 주장을 어느 정도로 이제 그 비틀면서 어떤 비판의 지금 지점을 성립시키고 있는데요. 지금 혹시 그게 어떤 지점인지 혹시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비판의 지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리학에 있어서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했을 때, 그리고 그 성선을 가리키는 말은 이제 본연의 모습이라고 해서 본연지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원진 자신도 이 오상이라고 하는 것을 인기질이라고 하는 새로운 설명으로 상당히 논란거리인 설명을 제시하긴 했지만 이것이 본연지성이 아니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성선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본연지성, 어떤 순수한 절대의 선을 갖추고 있는 그런 것으로 말해야 되는 것이고, 이 기질지성이라고 할 때는 그러한 성이라도 현실적으로 존재할 때는 여러 가지 제약에 의해서 가려지거나 제약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다른 측면, 어떤 선악의 편차를 일으키게 되는, 그래서 우리한테 어떤 그 신중함과 조심함 그리고 수양함을 요구하게끔 하는 그런 측면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한원진이 이야기하는 이 오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본연지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고, 이 기질에 의해 제약된 그러한 의미의 기질지성과 성 자체를 완전히 동일시해서 사실상 본연지성의 어떤 실질적인 의미를 없애버리는 것이다 라는 주장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만약 정말로 한원진이 이렇게 이 순수한 성선을 가리키는, 성선의 완전성을 가리키는 본연지성이라는 어떤 그런 그 취지 자체를 정말로 아예 없애버리는 거라면 이건 성리학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가 없는 주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발생하는 한 가지 또 쟁점을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한원진은 이제 3층의 설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1층, 2층, 3층. 그리고 이 두 층 모두 이제 본연지성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원진의 주장입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여기 2층이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전통적으로는 이런 세 가지 구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요것만 가리켜서 본원지성을 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요 층이 이제 요거를 이제 문제는 여기다 오상을 배치시켰는데, 이제 이간의 비판은 뭐냐면 성리학의 구도에서 이런 3분의 구도는 애초에 없고, 만약에 기를 엮어서 어떤 성을 말한다면 그것은 결코 본원지성이 아니고 기술지성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러한 의미에서 인간의 성선의 오상을 기술지성으로 귀속시킨 그러한 주장밖에 되지 않는다 라는 방식으로 지금 기본적인 쟁점의 어떤 그런 그 대척점을 지금 여기 짧은 문장이지만 이제 수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진 내용을 보면 사실은 이러한 어떤 쟁점의 구도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더 상세한 이간의 비판은 이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문을 이제 읽으면서 내용을 이제 좀 따라가는데 중점을 둬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상문 돈연자 일원야 기질자 이체야 금이 천명오상 판연 구별어 일원 이체 피차 편전지간자 기 득실 고 물론 지 중용 수장 제1구 주자 2위 인의 예지 2이 이이자 무여지사야 연즉 자 사 상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게 이 부분이군요. 이제 알겠습니다. 이거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확인을 해봐야겠는데 이 원문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예,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 내용을 좀 따라가는데 중점을 둬서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상문 본연자 일원야 기질자 이체야 금이 천명 오상 판연 구별어 일원 이체 피차 편전지 간자 기 득실 고 물론 지 중용 수장 제1구 주자 2위 인의 예지 2이 이이자 무여지사야 연즉 자사 당왈 극본 궁원 지론 지어 이체 이 고반 불구버 일원자 과 하이제 일구 오자지수 수유 천명이자 이 자사 어의 즉 분명제 천소명자 즉 시차성야 초 비 외차성 이 부유 전소명자 이 차 전 피편 차 일원 피이체지설 즉 반복 추구 졸 미견기 영향 시 하연야. 네, 그럼 번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일찍이 듣기에 본연 이제 이것은 본연지성의 준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연지성이라는 것은 일원이요 하나의 동일한 근원이요 그리고 기질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체이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한원진의 그 3분법과 그 대비되는 이간이 고수하는 이분법을 이제 요약을 하는 한 가지 방식은 일원과 이체다. 모든 만물은 하나의 근원, 그 절대적인 동일성으로 말하면 본연지성이고 또 본연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동일성이고 보편성이고 다름을 말하면 그것은 기질지성이고 그래서 그것은 이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절대적인 본연지성의 동일성으로서 일원이거나 아니면 차이가 개입이 되면 그때는 이제 본연지성이 아닌 기질지성으로서의 이체다라고 하는 이 이분법이 이제 이간의 성 3층에 대응하는 그러니까 성 3층은 1층과 2층이라고 하는 두 개의 본연지성의 층위가 있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간은 일원과 이체라고 하는 오로지 하나의 본연 그리고 그 외에 차이는 오로지 기질성으로 설명하는 이 이분법을 이제 요 구도를 고수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천명과 오상 이제 이것은 둘 다 본연지성인 것이죠. 그러니까 한원진과 이간 둘 다 천명 오상이 본연지성이다라는 사실 자체의 의견이 다른 건 아닙니다. 차이는 뭐냐면 이간은 이 천명과 오상을 하나의 일원이라고 하는 하나의 차원 안에 이제 동일성으로 포괄하는 것이고 한원진은
천명과 오상이 둘 다 본연지성이긴 한데 요것은 1층이고 요 오상은 2층이다 라고 해서 이 사이에 칭찬을 두려고 하는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로 그 지점을 가지고 지금 이제 이간이 비판을 해 나가게 되는 내용입니다. 지금 천명과 오상으로서 판연하게 하나는 일원이고 하나는 이체로서 구별하고, 그리고 이것과 저것, 그러니까 이것은 천명, 저것은 오상, 이렇게 구별해서 또 피차와 그리고 이것과 저것, 그리고 치우치고 온전한 것의 어떤 그런 차이, 그 사이에서 하나는 일원이고 하나는 이체고, 하나는 저것이고 하나는 이것이고, 하나는 치우치고 하나는 온전한 그 사이에서 판연하게 천명과 오상을 구별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점에서 옳고 그른지, 무엇이 이제 맞고 틀린지, 이런 것들을 일단 세부적으로 따지는 거는 우선 일단 논외로 하자. 다른 얘기는 나중에 하자라고 하고 나서 이제 먼저 할 얘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단지 중용수장의 일구는 천명지 위성입니다. 하늘이 명한 것, 그것을 성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것이 솔성지 위도, 성을 따르는 것을 도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이어지는 것 수도지 위교. 그래서 천명지 위성, 솔성지 위도, 수도지 위교 세 구가 바로 중용수장 1장의 맨 처음을 장식하는 세 구절인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맨 앞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천명지 위성이죠. 그리고 지금 사실 여기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이슈가 되고 있는 천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름 아니라 그 중용 1장에 나오는 바로 이 천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명해서 인간에게 성을 부여하는 어떤 우주론적인 원리가 인간에게 바로 성으로 부여된 어떤 이제 그 상황, 제 1보인 것이죠. 중용의 시작점이고 인간에게 본성이 최초로 부여되는 그 상황, 이제 그러한 상황을 형용하는 것입니다. 이 천명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천명은 바로 이것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주자가 뭐라고 했냐면, 이제 좀 부연을 하면, 이건 이제 주자가 어떤 서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토론하면서 했던 말인데, 그게 인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부연을 해드리면. 그래서 주자께서 이 천명지 위성에 대해서, 천명지 성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그거 별거 아니다. 별게 아니라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인의 예지 일뿐이다. 여기 일뿐이다입니다. 뭐뭐일 따름이다. 라고 하셨으니, 근데 주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뭐뭐일 뿐이다. 라고 하는 거는, 다른 건 없고 그냥 요거다. 요거면 끝이다. 라는 뜻이다. 그래서 남는 게 없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참조해보면 자사께서 지금 이 천명지성을 얘기한 것은 마땅히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극봉궁원진원이라고 하는 거는 근본을 다하고 그리고 근원을 모조리 다 헤아린, 그 근원이 다 도달한 그런 의론을 말하였을 텐데, 그런데 지금 한원진의 말에 따르면 이체에 그치고, 지금 이 얘기는 사실은 한원진의 말을 반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 이간의 구도에서 이런 이체라고 하는 이간의 그 자신의 구도에서 인기지라고 하는 것은 어디 갈 거냐,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자, 이런 이체는 지금 외암이간이 설정하고 있는 이분법의 구도고요. 인기지라고 하는 거는 한원진이 새로 설정한 2층의 본연지성의 구도입니다. 근데 지금 이간이 말하는 건 뭐냐면, 야, 기지 들어갔으니 이게 도무지 1원은 아닐 것이다. 그러면 어쨌거나 요 인기지는 여기 이체에 속할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 구도 안에서 지금 설명을 하면서, 한원진 네가 말하는 인기질은 결국에는 기질지성에 해당하는 이체에 불과하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자사가 천명지성 얘기하면서 자사께서 다만 이체에 그치고 도리어 이건 둘 다 합쳐서 이제 도리어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리어 하나의 동일한 근원, 하나의 보편적인 근원, 그야말로 이 모든 걸 아울 수 있는 성의 궁극이라고 할 수 있는 일원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았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자, 다시 정리하면 자사는 천명지 위성을 얘기했고, 그리고 주장에 따르면 이 천명지 위성의 의미는 딴 게 아니고 인의 예지의 오상입니다. 그런데 한원진의 주장은 이제 이간이 이제 약간 좀 변조한 한원진의 주장에 따르면 요 인의 예지는 뭐냐면 일원이 아니고 기질지성인 이체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한원진의 주장에 따르면 이 천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기질지성의 이체의 기질지성을 논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죠. 한원진의 주장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간의 해석을 따라서 이제 그렇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론에 대해서는 정작 말하지 않고 결국에는 기질의 이체만 말한 격이니, 과연 이게 정말로 무슨 까닭이겠는가? 왜 그랬겠는가? 이렇게 해서 그럴 리가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첫 구, 이 5글자의 그 천명제 위성, 첫 글자, 5글자의 그 첫 머리에는 비록 천명이라는 2글자가 들어있기는 하지만, 그럼 자사께서 이 천명제 위성을 얘기했을 때 어디에 초점을 두었겠냐 그 얘기입니다. 자사께서 그 말씀하실 뜻은 분명히 하늘이 명한 것이 곧 바로 이 성이다 라는 데 있다. 그래서 이 성 이외에, 애초에 이 성 이외에 다시 하늘이 명하는 것이 있다는 그러한 뜻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절을 우리가 이제 분석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이론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주론적인 어떤 천명의 어떤 운행, 그리고 그것이 개체의 본성으로 주어지는 그 과정을 지금 이 5글자 안에 지금 어떻게 보면 표현을 하게 된 건데, 더더군다나 성리학의 어떤 이론이 개입이 되면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 천명하고 성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걸 이 안에서 우리가 분석적으로 따져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간의 이야기는 이게 뭐 하늘이 명한 것, 그것을 성이라고 한다는 문자 구조로 보나, 아니면 그 우주 보편의 리가 개체의 성으로 주어진다고 하는 어떤 성증리의 성리학의 원리로 보나, 어떻게 보나, 이 천명이라고 하는 것과 이 성의 어떤 그 구분이나 격절을 수립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러한 어떤 보편의 원리, 우주 보편의 원리 그 자체가 바로 말하자면 이꼴로서 성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이 똑같은 놈이 들어오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취지라는 것이죠. 지금 이간이 강조하는 것은. 그런데 한원지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실질적으로 그런 면도 있고 또 이간이 더 과장하는 면도 있겠지만, 이 하늘이 명한 천명이라고 하는 우주 보편의 리가 이제 운행하면서 주어지는 요 층위와 개체에게 주어지는 성 이 사이 어떤 격절과 구분,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동일할지라도 엄연한 구분이 존재하는 어떤 이 층차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한원진의 접근 방식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아니라 이 천명지 이성의 진정한 취지는 이 천명과 이 성 사이의 어떤 형태로든 그 구분을 만들어서 설명하는 게 취지가 아니고, 이 하늘이 명하고 요거 자체가 바로 이 성이다 라는 것이 이 자사가 천명지성을 얘기한 본 취지에 해당을 한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것이 이제 이간이 보기에 그 취지인데, 이것은 온전하고 저것은 치우쳤고, 이것은 일원이고, 이제 천명인 거죠. 천명은 일원이고, 그리고 개체에게 주어진 성은 더 이상은 일원일 수가 없고 그저 이치일 수만 있다는 그런 설은 내가 반복해서 막 헤아리고 공부를 해봐도 끝내 이제 이건 영영이라고 하는 거는 뭐 그림자와 메아리지만, 이제 여기서 실적인 의미는 너가 말하는 바의 실정의 뜻,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먹어야 될지 모르겠다, 이제 그 정도의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끝내 내가 어떤 그 함의를 알지 못하겠으니 이것은 어째서 그런 것인가 라고 해서 도저히 이거는 이제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유사한 논점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이제 반복하지 않고 이어지는 내용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위 기질지성, 즉 기질 비독유 편전야 기선악 유만부재 연즉 피 순여척 균이 솔성자야 중용 수구 지위이체 시 결무질이야 천명오상 판위이물 시 부두가 언자. 예, 그럼 여기서 이제 또 그 기질지성, 오상을 기질성으로 봤다라는 거, 그럼 결국에는 천명을 기질성으로 본 거랑 뭐 징배 없다는 그러한 내용의 함의, 비판적인 함의를 또 이간이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앞해명을 받아서 그 천명지 위성이라고 하는 게 결국 너 말대로 하면 기질지성이 되는데, 그래서 그 천명지성, 이것을 기질지성이라고 만약 한다면 말도 안 되고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수 없는 결론이 나온다라고 이어가는 겁니다. 기질은 다만 치우침과 온전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어떤 기가 뭐 치우쳤다 온전했다 이런 어떤 그 정도 그런 의미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어떤 의미를 담게 되느냐면 그 선하고 악함도 갖가지로 온갖 가지로 가지런하지 않음이 있다. 자, 그러니까 결국 기질성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함의라고 하는 것은 단지 기적인 차원에서 말하면 그것이 뭐 맑다, 탁하다, 치우쳤다, 온전하다. 그래서 뭐 마치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일종의 물리적인 속성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지만, 성리학에서 그러한 특성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더 중요한 함의는
그러한 편차가 결국에는 리 자체는 순전함에도 불구하고 현상의 선악의 편차, 특히 악이 왜 발생하는가, 그것들을 설명하는 기능을 해주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로 그 한원진이 물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이간의 말처럼 오상이 기질지성이다 라는 그걸 말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 오상은 사실은 선악의 편차를 갖가지로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성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부정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한원진이 인기질은 천명과 다르긴 하지만 기질지성은 아니다. 2층이지만 본연지성이다 라고 하는 이제 그 반대 주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이제 이건 입장에서의 비판인 것이죠. 만약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결국 이 의미는 천명지 위성,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보여준 우리의 본성, 근데 솔성지 위도 이어지는 그 두 번째 구절의 의미는 바로 그 본성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올바른 삶의 방식이 있고 올바른 법도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도 있거니와 본성상 그래서 그 본성을 가지고 그러한 도를 실현하는 것이 말하자면 선엄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제 원리적으로 주어진 올바른 삶의 가치 그리고 지향이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본성을 따르는 것이 바로 올바른 도를 실현하는 방식이다. 이제 그게 바로 성을 따르는 것, 그것을 도라고 한다라는 중용의 바로 두 번째 구절, 솔성지위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 솔성지위도에 해당하는 내용을 지금 다시 연결하면서 지금 비판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계속 풀어가면 그렇다면 저 순임금과 그리고 척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순임금은 그 중국 고대에 너무나 잘 알려진 유가의 요순임금 중에 한 명인 성인으로서 순수하게 완전히 선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반면 이 척이라는 사람은 이 가장 이제 흉악한 사람, 가장 악한 사람, 이제 중국 고대 사회의 아주 유명한 전설적인 악인을 이제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순이라는 사람은 가장 선하고 완전한 사람입니다. 반면 이 척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그 반대쪽 끝에 있는 가장 악한 극악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천차만별에 있어서도 선의 끝과 악의 끝에 있는 이제 그런 두 가지 캐릭터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 순과 척이 똑같이 성을 따르는 자란 말인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질지성이라고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면 우리의 천명지성을 기질지성으로 이해를 하면 기질지성은 악한 것도 천차만별로 많으니 악한 것을 따라도 그 올바른 본성을 따르는 솔성의 도가 될 테이니 그렇다면 이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기질지성이라고는 할 수 있으니 그 기질성을 따랐다고 말할 수는 있겠구나라고 하는 이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중용의 첫 구절이 단지 이체일 뿐이라면 이것은 결코 그럴 리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결코 그럴 리가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자, 천명오상을 판연하게 두 가지 물로 삼는 것은 그 말에서 얻지 못한 것은 그러니까 말이 타당하지 않고 말이 그르다라는 뜻입니다. 말이 타당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정리하면 여기서 천명과 오상을 판연하게 두 가지 물로 삼았다는 것이 어떤 함의를 얻게 되냐면 천명은 순수한 리인데 오상은 여기 말하자면 기질이 섞이는 겁니다. 기질이 섞인다. 그렇다면 오상 자체는 선악의 편차를 안고 있는 기질이성이 되니 그렇다면 이러한 기질이성을 따라서 자기의 본성을 실현하는 방식은 이 악도 배제하지 않을 테니까 악하게 사는 것도 우리의 본성을 실현하는 방식이라는 말이 되겠구나. 그러니 천명과 오상을 두 가지로 쪼개어서 인간이 따라야 할 도덕적인 본성인 오상을 기질성으로 삼아서는 결코 안 된다.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 그럼 다시 원문을 살펴보면서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번역만 쭉 이어가겠습니다. 오상의 설은 보내준 편지 이외에도 반드시 최성중이 황자조에게 준 편지와 그대가 성중에게 준 편지가 모두 있은 뒤에야 그 설들이 모두 충족되니 내가 청컨대 세 가지 설을 합하여 그에 대해서 가르침을 구합니다. 거기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한원진의 이제 말을 다시 인용하고 있습니다. 비판하기 위해서 보내준 편지에서 말하기를 한원진의 편지에서 말하기를 천명이라는 것은 형기를 초탈하여 일컫는 것이고 초형기, 지칭, 형기를 초탈하여 일컫는 것이고 오상이라는 것은 기질로 인하여 이름하는 것이다. 또 명이라면 초연하게 오로지 리만을
설할 수 있으니 그러므로 온전하지 않음이 없다. 또 반면 성이라면 기질에 따라 다르니 그러므로 치우침과 온전함이 있다. 그러니 이것이 명과 성의 구별이 없을 수 없는 것이다. 구별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자, 이제 이어지는 내용부터가 바로 이제 길게 이어질 이간의 비판이 되겠습니다. 3가 보내준 취지를 상세히 헤아려 보니 명을 말하면 본연의 리이고 순수한 절대보편의 리이고 성을 말하면 기질지성이라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한원진의 취지이니 말한 것이 비록 많더라도 요점은 여기에 있다. 내가 일찍이 듣기에 본연지성이라는 것은 일원이고 하나의 보편적 근원이고 기질지성이라는 것은 체가 다른 이체이다. 그런데 지금 천명과 오상을 판연하게 분명하게 이제 구분하는 겁니다. 판연하다는 건 이제 부사적인 의미로 판연하게 일원과 이체, 하나는 일원, 하나는 이체, 그리고 하나는 이것, 하나는 저것, 그리고 하나는 치우친 것, 하나는 온전한 것, 그런 사이에서 이것은 이렇다 저것은 이렇다라고 구별하니 네가 그렇게 구별하는 것은 당신이 구별하는 것은 그 득실은 우선 논하지 않더라도 자세히 다른 건 논하지 않더라도 다만 중용 1장의 제일 1구인 천명지 위성에 대해서 주자께서는 천명지 위성은 실질적인 의미는 인의 예지일 뿐이다 라고 여기셨으니 뭐뭐일 뿐이다 라는 것은 다른 나머지가 없다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자사께서는 마땅히 근본을 다하고 근원을 모조리 다한 그러한 의론을 말씀하셨을 것인데 다만 이체에만 머물고 도리어 일원을 언급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진실로 어째서 이겠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그럴 리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 일구, 그 천명지 위성의 그 한 구절에 5가지의 그 앞부분, 천명지 위성이니까 천명지성의 앞부분은 말 그대로 천명인 것이죠. 그 뜻입니다. 비록 천명이라는 두 글자가 있지만 천명지 위성의 5글자의 맨 앞에 두 글자이지만 자사의 말 뜻은 분명히 하늘이 명한 것이 다름 아니라 곧 이 성이다 라는 것이지 이 성 바깥에 애초에 이 성 이외에 다시 하늘이 명한 것이 있다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것은 온전하고 저것은 치우치고 이것은 일원이고 저것은 이체다 라는 설은 반복해서 미루어보고 궁구해 보아도 도무지 끝내 그 함의를 이해할 수 없으니 이것은 어째서 그런 것인가. 그래서 앞서 이제 내용에 이어서 천명지성, 그러니까 중용 처음에 나오는 1구에 나오는 천명지 위성의 그 천명지성을 이것을 기질지성이라고 만약 한다면 기질은 다만 치우침과 온전함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선하고 악함의 차이 또한 온갖 가지로 가지런하지가 않다. 그렇다면 저 순과 척 모두 똑같이 솔성, 그 천명지성을 따랐다는 것인가? 중용의 첫 구절에서 다만 이체를 논했을 뿐이라면 이것은 결단코 그럴 리가 없다. 천명과 오상을 판연하게 두 가지 물로 삼는 것은 그것은 그 말에서 타당한 말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으로 14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